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현영입니다. 한수원 사장님도 그렇고 산업부 장관님도 그렇고 그 자신의 전문성을 좀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기만하게 된다는 건 그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장관님 지난 10월 4일 날 저희 종합국감 처음 할 때 김정호 의원님이 한전 적자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회기 분석을 해서 그 상관관계 분석을 했다 이 답변하셨죠. 제가 회계 분석을 해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속기록 제대로 확인해 보기 보세요. 위해서는 회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니 회기 분석을 그다음에 해서 상관관계는 이렇다 상관관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속기록 확인해 주시고요. 속기록 끝나자마자 확인합시다. 제가 그 속기록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기 분석을 했고 상관관계가 0.3, 뭐 0.4 있다. 원전 비중과 한전 실적.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네? 그래프 보면. 근데 이게 바로 김한정 의원님 말씀하신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해적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수치가 따라가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제가 계량 경제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회기 분석을 경제학자 분에게 그래도 제가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맡겨서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저게 회기 분석입니다. 앞에 보여주신 건 회기 분석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원자력 발전 비중은 상관관계가 없게 나왔고 저 수치가 뭐 회기 분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수입액 다시 말하면 유가와 연동된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서 0.01 이하 P가 나오니까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왔죠. 다음 넘어가시죠. 그 산업부는 과거에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이 문제다. 그리고 원전 이용률 하락도 안전 설비나 이런 문제인 거지. 그리고 그전 나주 국감에서 한수원 사장님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결국은 재가동을 결정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이지. 그게 어떻게 탈원전 때문이냐라고 숱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심지어 연료비 상승이 모든 원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주 원인이라고 얘기한 경향신문을 심지어 언중이 제소에 더해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까지 합니다. 이게 산업부의 자기 부정이 상부의 지시입니까? 근데 누가 그런 겁니까? 어떻게 자유를 그렇게 외치시는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탄압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까? 예? 산업부 공무원분들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까지 하게 되면서 우리 장관님 뭐 체리따봉 하나 받으셨나요? 이거 했다고?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JTBC에서 수소 제거기에 분란 영상 보도한 것도 그 보도 막으려고 한수원에서 그 기자와 담당 부장에게 압박을 넣은 게 저희한테 제보가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 안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이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그래야 될 그 주무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 탄압하는 게 맞습니까? 다음이요. 또 세계일보에 나간 내용인데요. 제가 이 건은 해마다 그 비계량 태양광까지 포함해서 전기를 한 해에 가장 많이 쓸 때 특히 냉방 수요가 필요한 한여름에 그 비계량 태양광과 전력시장 태양광 포함해서 13%가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걸 해마다 제가 보도자를 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건입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산업부가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교묘하게 이것도 제출한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2021년만 13.1% 기여도고 나머지는 저렇게 낮을까요? 그래서 기사는 그렇게 낮죠. 너무 낮다고. 태양광이 역할을 못한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 비계량 포함했을 때 최대 전력 수요하고 포함하지 않았을 때 최대 전력 수요의 수치를 교묘하게 다르게 수치를 해서 실제로 비중이 높을 때를 다 빼먹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다른 거죠, 피크가. 그걸 포함해서 다시 내보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6.2%, 9.5%, 13.1% 그리고 올해도 잠정적이지만 13%가 넘는 태양광 발전 비중 담당을 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왜곡을 하면 안 되죠. 원전 이용률에 대한 것도 원전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동한다고 건설한다고 다 가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동한다고 다 송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HVDC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문제 그리고 원전 출력 반발 문제, 경기성 전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정말 그 장관님은 그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저는 박수영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전력산업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기술, 다른 전환의 전력 시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제도가 공부하는 걸로 하지 좀 얄팍하게 작은 걸로 왜곡하고 그리고 언론 생각하지 않게 바랍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다중 회계 분석 같은 경우는 변수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또 변수들끼리 또 서로 그 상관계수가 높을 경우에는 사실 결과가 왜곡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회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두 개만 갖고 상담. 그건 상관관계입니다. 그건 회계 분석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저도 경작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회계 분석은 누구보다도 잘 많이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향신문권 관련해서는 언론 단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부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원전이나 재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되도록 하는데 제가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경향신문사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조정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조정했는데 조정이 안 돼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도 조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산업부가 그 언론을 뭘 탄압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예. 전화 걸어가지고 압박하고. 전화 걸어서 압박했다는 건 좀 금시초문입니다. 예. 그게 재상 입증이 된다면 제가 직원을 뭘 조치를 하든지 할 텐데요. 예. 그런 사실을 제가 보고받거나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경향신문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저희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 양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